네, 반갑습니다. SAP의 최철혁입니다. 지금부터 SAP 9월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은 SAP의 이제 가장 최신 솔루션인 그 인메모리 기반의 이제 고성능 수익성 분석 솔루션인 코스트 앤 레브뉴 얼로케이션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SAP ERP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레가시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보다 폭넓은 관점의 그런 수익성 분석을 요구를 하시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로직 운영의 어떤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원활한 수익성 분석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선 이제 그 SAP의 최신 솔루션인 코스트 앤 레브뉴 얼로케이션 솔루션이 어떻게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그런 기능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 및 제가 레코딩한 그런 솔루션에 대한 데모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이어서 간단한 Q&A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SAP의 코스트 앤 레브뉴 얼로케이션에 대한 이제 개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수익성 분석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먼저 좀 내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되는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래서 뭐 제품별, 채널별, 고객별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가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정말 그 사업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뭐 고객군이나 제품군은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특정 비용을 줄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수익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기업들이 많은 IT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면서 이런 수익성 분석을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도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AP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얼로케이션 솔루션이 하고자 하는 바는 기업의 원가나 수익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통해서 이를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필드에서도 전략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일상적으로 좀 제공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분석하게 되면 우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고객별, 채널별, 제품별 이런 수익성 분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어, 어떤 수익 이제 그 레브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원가들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레브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판매가 발생한 이제 그런 이제 그 판매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레브뉴들을 인식을 하고 이 정보들이 SAP 이제 ERP나 혹은 레가시 시스템들에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판매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이제 그런 비용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그 수익성의 세그멘트와는 상관없이 공통비 성격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다시 이제 여러 배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수익성 분석의 세그멘트로 이제 여러 차례 배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수익성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비용이 어디서 원가 이제 매출이나 비용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누구의 비용과 매출인지, 그다음에 이걸 어떤 관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몇 가지 이제 챌린지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이제 직접비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원가나 매출이 발생한 그 지점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불필요한 배부의 과정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분석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어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요건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빅데이터들이 우리 기업의 그 비즈니스 활동들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수익성 분석의 차원들이 이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익성 분석할 때 이제 성능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다 이제 좀 그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수익성 분석되고 난 결과들을 다시 이제 역으로 트레이스를 해서 이 비용들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흘러나온 것인지에 대한 그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요건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들을 좀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라면, 실제 이제 매출이나 비용들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ERP나 이런 쪽에 이제 재무 기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 이제 거래의 원천 정보들을 버려버리고 이를 취합해서 재무 기표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포스단에서는 시시각각 이제 트랜잭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굳이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부족하고, 또 그걸 일일이 시스템에 반영하기엔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배치로 요약을 해서 ERP에 이제 기표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썼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또 수익성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를 또 이제 원천 데이터들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배부 기준들을 만들어서 배부에서 수익성 분석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실제 비용이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최대한 데이터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중에 이제 직접비나 직접 매출과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그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공통비 성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매출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을 해서 배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원천 시스템으로 보내줘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제공을 합니다. 즉,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솔루션은 약간 이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사이드카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ERP나 레가시 혹은 뭐 SAP BW나 BPC, 그다음에 뭐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SAP 이제 뱅크 애널라이저나 인슈어런스 애널라이저 등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을 이제 바탕으로 수익성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넘겨주는 뭐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키텍처럴 학대에서 보게 되면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은 크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델링 워크벤치라고 해서 수익성 분석 체계들을 이제 정의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큐션 워크벤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실제 이제 현업이 수익성을 실행하는, 즉 버튼을 눌러서 배부를 실행하고 배부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부된 결과를 좀 분석하는 어널리시스 워크벤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더 파워풀한 분석을 위해서 SAP BI 솔루션들하고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그 결과를 또 엑셀로 다운 받아가지고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은 이 모든 과정들이 SAP의 하나라고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동이 되어집니다. 즉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혹시 이제 아밥 그 워크벤치를 사용해 보신 이제 고객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바 프로그램을 짜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에도 모델을 정의하고 나면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제 코드 푸신 다운돼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실행시키는 그런 이제 배부와 관련된 작업들이 어플리케이션 단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부 처리 작업이 이제 가능해지는 뭐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원천 데이터나 그다음에 수익성 분석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뭐 SAP의 인슈런스 애널라이저나 이제 뱅크 애널라이저 같은 인더스트리 솔루션과 연계하거나 SAP ERP 솔루션과 연계하거나 뭐 SAP BW, BPC 등과 연계할 수 있고 기타 뭐 레가시나 엑셀 등으로 매뉴얼로 업로드하는 방법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SAP를 쓰지 않더라도 수익성 분석과 관련된 그런 니즈가 있는 고객들인 경우에는 이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존 그러면 수익성 분석 솔루션과 이제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한 건데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SAP ERP에도 보면 CEO 모듈 상의 수익성 분석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AP 이제 최신 ERP 솔루션인 COPA S4 하나 기반의 COPA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좀 더 이제 그 빠르고 유연한 그런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은 이런 ERP 기반의 수익성 분석보다 좀 더 빠르고 유연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 중에 우리는 뭐 과거 ERP를 쓰고 있지만 CEO 기반의 수익성 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검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S4 하나 ERP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수익성 분석의 뭐 유연성이나 성능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검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기존의 ERP를 쓰고 있거나 S4 하나를 도입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더라도 보다 빠른 그런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좀 더 모델에 대한 유연한 그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가장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수익성 분석의 이제 성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SAP에 이런 이제 그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솔루션과 유사한 그런 이제 수익성 분석 솔루션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솔루션도 이제 그 사이드카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 솔루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모델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략 그 뭐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었던 게 한 이틀 정도로 수익성 분석의 그런 시간들을 좀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배부 작업을 돌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99%의 시간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른 형태로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실제 대량의 데이터를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또 이렇게 보내주는 작업들도 사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FS4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코스트 앤 레버뉴 올로케이션 솔루션을 저희가 좀 약칭으로 줄여서 퍼 혹은 이제 FS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 이미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솔루션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 지금 프로젝트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고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로덕션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과거에 여기도 SAP ERP를 쓰고 있었지만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SAP ERP의 CEO 모듈 기반으로 개발을 좀 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토탈 한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한 39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SAP의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가지고 프로젝션 테스트를 진행을 했더니 대략 한 3시간 정도 이런 소요되는 절감 효과를 받고 지금 계속 옵티마이즈를 하면서 한 이제 1시간 언저리까지 이제 그 수익성 분석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수익성 분석 한번 돌려가지고 결과를 뽑는 것도 좀 버거웠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을 여러 번 돌려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그 수익성 분석의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분석 솔루션의 좀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은 보통 과거에 이제 그 SEO 모듈을 사용을 하던가 SAP SEO 모듈을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이걸 이제 개발을 좀 어태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SAP Cost and Revenue Allocation Solution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들을 정의를 할 때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으로 모델들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모델링하는 화면인데요. 좌측에 이런 그 하이라키 구조로 전체적인 수익성 분석, 수익성 이제 그 분석, 즉 배부에 대한 사이클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스텝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각의 펑션들은 SAP에서 제공하고 있는 25가지의 그런 표준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배부를 한다거나 리포팅을 한다거나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함수로 만들어서 제공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CB 없이 그러니까 즉 아바브로 추가 개발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배부 로직들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는 각 스텝별로 이런 이제 그 펑션 타입에 따라서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가이디드 프로시저를 제공을 해서 첫 번째 뭐 세팅은 뭐 해줘야 되고 뭐 배부 펑션인 경우에는 센더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리시버는 어떤 식으로 지정하고 뭐 이제 트래싱 팩터라고 해서 배부 드라이버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정의를 해서 실제 이제 배부 로직을 운영하는 현업 수준에서도 관리에 대한 방법을 익히시게 된다면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작업 절차들을 거치는데요. 이건 뒤에서 차차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SAP의 Cost and Revenue Allocation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들을 좀 특징적인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2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25가지 기능들이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 environment라고 해서 뭐 모델의 그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들, 뭐 calculation, collection, allocation, 뭐 데이터에 대한 view,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체크하는 기능들, 뭐 리포트는 만드는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그 배부하고 나서 처리되지 않은 항목들을 관리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뭐 간단한 디스크립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lookup, join, derivation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을 써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코딩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랭귀지 없이도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용자 역할별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실제 이제 모델링을 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모델링의 각각의 단계들을 엑스큐션 렐러번트한 건지, 그다음에 분석 렐러번트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델링 유저가 특정 스텝들을 엑스큐션 유저가 볼 수 있도록 할 건가, 아니면 뭐 분석 유저만 보도록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델링 유저는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 수익성 분석을 실행하는 또 유저는 자기가 실행해야 되는 스텝들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포팅하는 유저는 또 리포팅하는 항목들만 열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도 되지만 실제 이제 그 모델들을 다루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권한 제어나 관리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수익성 분석 모델들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이제 모델들을 여러 벌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이제 목적별로
모델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정의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모델들 중에 뭐 비슷한 모델들을 좀 차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뭐 카피를 하게 되면 그 모델 전체가 이제 카피가 되어져서 뭐 데이터까지 이제 같이 카피를 해서 조금만 이제 수정을 해서 좀 다른 관점의 모델들을 만들거나 하는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들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정의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작업이 environment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캐릭터스틱과 키피겨는 어떤 걸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environment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실제 이제 배부 로직들을 돌리기 위한 calculation unit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의 calculation unit은 또 앞서 말씀드렸던 25가지 펑션들을 조합을 해서 또 이제 유닛 하나의 유닛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실제 그 솔루션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실제 이제 정의하는 화면에 들어가면 메뉴도 심플합니다. 세 가지 이제 메뉴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모델링 인바이러먼트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죠. 뭐 샘플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뭐 애드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모델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 디스크립션 넣고 이 모델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뭐 이런 정보 정도를 넣고 하면 이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제 모델을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이제 정의하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죠.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초기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테크니컬 오브젝트들이 서버에 이제 쌓이는 뭐 패스나 기술적 요건들을 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 모델과 관련된 캐릭터스틱과 키피겨 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매뉴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BW와 연결을 하게 된다라면 BW의 인포 오브젝트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싱크 시켜 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팅, 글로벌 세팅 작업들을 하는 곳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뭐 이런 이제 기초적인 정보들을 이제 담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이 모델에서 운영하게 되는 그 캐릭터스틱과 키피겨 등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W에서 인터페이스 받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그게 있다라면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캐릭터스틱과 키피겨 등을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엑셀로 이렇게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특성치나 지표들이 이제 올라오죠. 뭐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팅 작업을 이제 하는 게 처음에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줘야 될 게 이제 그 배부 로직 등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이제 하나씩 하이라키 구조로 이렇게 빌로우로 이렇게 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calculation unit이라고 해서 배부 로직들을 담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셋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간단한 디스크립션을 주고 아랫부분에 펑션 타입을 이제 어떤 이제 여기에 이제 25가지 이제 펑션들이 있는 거죠. calculation unit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몇 가지 옵션 처리를 한 다음에 만들게 되면 또 하나 이제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위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함수들을 달면서 우리가 필요한 배부 로직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배부 로직을 돌릴 때 필요한 특성치들은 어떤 것 쓸 것인지를 쓰는데, 앞서 이제 글로벌 세팅에서 올려놨던 특성치들이나 지표들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여기는 편의상 이제 전체 특성치를 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오면 이제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스텝에서 이런 이제 특성치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세이브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이제 컴퓨테이션 내용들이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초기에 인바이러먼트를 설정하는 작업들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은 뭐 엑셀로 업로드하거나 SAP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에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레가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소스 시스템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SAP에 이제 뭐 인슈런스 애널라이저나 뱅커 애널라이저 같은 이제 금융 관련된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쓰게 되면 이제 이런 라이트 어댑터를 써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BW나 B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BPC 라이트 어댑터를 써서 이제 그 큐브나 ODS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고, 뭐 FICO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한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뭐 레가시로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SAP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전송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도 이제 어디든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거나 보내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연계를 할 때는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임시 저장을 하고 넥스트 스텝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뷰 형태로 불러와서 할 것인지 이렇게 좀 결정을 해주는데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모델 뷰, 이제 모델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앞서 이제 계산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성격의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이제 정의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디스크립션 쓰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이제 그 모델 테이블이라고 하는, 여기는 임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쌓아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테이블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테이블의 구조를 좀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담을 것인지. 여기서는 이제 앞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글로벌 세팅에서의 특성치들을 일단 불러온 다음에 그 중에 이 테이블에 이제 담겨져야 되는 특성치와 이제 키피겨들을 선택을 합니다. 뭐 코센터와 그다음에 어, 뭐 채널, 그다음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몇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코센터별, 채널별 IT 비용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는데요. 그럼 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떴다가 이제 다 됐다라는 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제 서버상에서 하나의 테이블이 이제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런 그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데이터를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이제 붓게 될 텐데, 뭐 인터페이스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업로드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 만약에 내가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이제 테이블 밑에 이런 데이터 편집을 하는 펑션을 이제 달아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능들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더 데이터를 보고 두 번째 스텝에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만약에 뭐 매뉴얼로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엑셀로 뭐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ERP나 레가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해오는 방법을 쓰겠죠.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간단하게 특정 콜센터별로 채널별로 IT 익스펜스가 얼마나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매뉴얼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이 테이블에 센더 데이터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이제 테이블이나 뷰 등을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갑니다. 조금 이제 빠르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뒤에서 이제 제가 그 배브 로직을 정의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센더 데이터가 이제 오는 부분, 그 다음에 리시버 데이터가 오는 부분, 뭐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을 좀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문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 데이터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핸들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뭐 데이터 컬렉션이나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인 걸거나 뭐 데리베이션 하거나, 그 다음에 뷰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바라보거나 룩업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팅 베이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코스팅 베이스로 자동 전환하는 뭐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필드가 이제 이름이 틀릴 경우에 이를 매핑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좀 복잡하게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배부인데 배부는 이제 다양한 이제 배부 기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direct allocation, indirect allocation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direct allocation은 샌더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이제 리시버를 통해서 이제 배부를 하는데 이때 그 리시버에 있는 특성치와 샌더의 특성치들은 이제 상호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매치가 되는 쪽으로만 데이터를 이제 그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샌더 쪽에 상품과 채널 조합이 맞는 값들을 가지고 리시버에 해당되는 이제 조건의 데이터들 찾아내서 그 비중만큼 이렇게 배부를 시키는 기법을 쓰는 게 이제 다이렉트 올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인다이렉트 올로케이션은 그런 특성 조합을 검토치 않고 샌더의 전체 비용을 리시버에 이제 드라이버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배부시키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인다이렉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앞서 뭐 샌더와 리시버 데이터를 이제 담는 공간들을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계산 유닛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밑에다가 이제 필요한 이제 배부 로직들을 이제 담는 작업을 합니다. 디스크립션을 배부 기능을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스크립션 노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제 배부 로직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한눈에 보기가 좀 힘든데 간단하게 이제 이런 디스크립션 노드들 중간중간 넣어놓으면 이게 어떤 작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어서 디스크립션을 넣고 또 그 밑에다가 이제 배부 펑션을 이제 달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 펑션에 대한 이제 그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펑션을 allocation이라고 하는 펑션을 주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allocation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설정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 해줘야 되는 게 이 이제 allocation 펑션의 유형. 제가 아까 indirect, direct만 얘기했는데 뭐 몇 가지 유형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sender는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앞서 정의해놨던 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리시버는 어, 어떤 걸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앞서 정의해놨던 테이블이나 뭐 뷰 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여기는 지금 정의해놓은 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 그 배부 펑션들을 또 엮어서 그런 펑션들이 서로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부 사이클들을 그렇게 엮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드라이버 등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 데이터베이스 상에 이제 배부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배부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테스트로 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run and show 하게 되면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줘라고 하면 새로운 탭이 뜨면서 배부된 결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위에는 이제 이런 필터들을 걸어서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을 조건을 걸어서 이제 리포팅할 수 있습니다. 뭐 제품별로 특정 제품의 특정 채널 뭐 데이터만 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필터링이 걸려서 보이죠. 지금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데 많은 데이터들인 경우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배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이렉트 얼로케이션인 경우 즉 이제 특성치들을 조합해서 배부를 하는 경우에 특성치 조합이 맞지 않아서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unassigned 아이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개도링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unassigned 된 아이템들은 사전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룰셋에 의해서 배부되지 않은 항목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라라는 기준들을 정의해 놓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셋에 의해서 자동으로 뭐 unassigned 건 특정 코센터나 이제 코스트 오브젝트로 이제 반영을 해라라고 정의를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뉴얼로 또 어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unassigned 아이템 관리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잠시 보신 것처럼 배부를 처리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쇼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다차원 분석을 하려면 애널라이즈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널라이즈 기법들을 써서 마치 BI 솔루션들을 쓰듯이 가로축, 세로축에 필요한 특성치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원하는 보고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이제 배부 펑션들을 이제 엮어서 하나의 배부 사이클들을 만들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그 가설들이 좀 틀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환율이라는 팩터도 있을 수 있고 뭐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하는 팩터들이 있을 텐데 주요한 팩터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팩터들을 다른 값을 가지고 배부를 돌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들을 여러 버전을 만들어 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 버전, 시뮬레이션 버전, 뭐 또 다른 버전들을 만들어서 인풋 값들을 틀리게 넣고 이제 배부를 돌린 다음에 그에 따르는 수익성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 등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부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 사이클들을 만들고 나면 그 기술적으로 이제 그 정합성이 맞는지에 대한 뭐 체크 기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부된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뭐 샌더 기준, 리시버 기준 혹은 여러 배부 사이클들을 기준으로 이제 트레이싱해서 이 배부된 값이 원천 데이터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뭐 그런 체크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배부 그 작업들을 하나씩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만들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좀 참고하시라고 SAP에서 샘플 컨텐츠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5가지 기능들을 최대한 다 엮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샘플 데이터와 샘플 컨피그레이션 등을 해놔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솔루션을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그 학습을 하시는데 쓰실 수도 있고 뭐 이게 좀 유효하다라면 뭐 복사를 해서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수익성 분석 모델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주요한 기능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QA를 할 텐데 간단하게 먼저 좀 요약을 하자라면 우선 SAP의 Cost and Revenue Allocation은 SAP 하나 기반의 그런 고성능 배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Cost and Revenue Allocation은 기존에 이제 뭐 SAP ERP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레가시를 사용하시면서 배부 작업 자체가 너무 좀 그 운영하기에 불편하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능상의 이슈가 있어서 좀 더 빠른 배부가 필요한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25가지 제공하는 표준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배부로직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 작업 없이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앤 레버뉴 얼로케이션은 뭐 단지 수익성 분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나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필요로 하는 어떤 형태의 업무들도 다른 관점의 모델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사원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뭐 결정하는 뭐 그런 배부 로직도 좀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도 ERP에서 적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면 아니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코스트 앤 레버뉴 얼로케이션들을 가지고 정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SAP의 그 헬프를 찾아보시면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샘플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 질문이 올라온 부분들 중에 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이 왔네요. 어, 그, 네. 루미라나 뭐 BI, BO 등과는 어떤 건가요?라고 돼 있는데요. 그 루미나나 BI, BO 뭐 이런 건 SAP의 BI 솔루션이죠. 즉 SAP Revenue Allocation 솔루션에서 나온 결과를 앞서 이제 그 쇼나 애널라이저와 같은 그 자체 분석 기능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파워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라면 SAP의 이제 루미나나 BI, BO 솔루션들과 연결해서 좀 분석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그 연계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그 앞서 잠시 이제 성능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PCM 솔루션
솔루션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었는데 PCM 솔루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PCM 솔루션은 이제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구동이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이제 성능이 조금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을 쓰는 게 성능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베이스 개발 발전 방향은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이베이스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국어 지원하고 있는지 문의도 주셨는데요. 어, 현재로는 이 솔루션은 그 영어 그러니까 메뉴들은 영어로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 뭐 특성치의 디스크립션이나 이제 기준 정보의 디스크립션들은 멀티 랭귀지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솔루션을 사실은 이제 어, 주로 이제 그 모델링 유저들이 쓰시게 되고요. 그 결과를 이제 현업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메뉴들은 영어로 좀 제공이 되지만 그 결과들은 다국어로 리포팅을 하실 수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어, 결과 리포트를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뭐 BPC나 뭐 SAP에서만 볼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된 결과를 BW로 다시 보내거나 BPC로 보내거나 아니면 SAP BI 솔루션으로 보내서 거기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그 분석 솔루션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처리가 모바일로도 외부에서 이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모바일로 연결을 해서 아까 보셨던 화면이 실제 모델링 작업을 하는 화면은 다 SAP 웹팀 프로 아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웹팀 프로 아밥을 외부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면 이제 모바일로도 보실 수는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모델링하는 작업 자체는 굳이 이제 모바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이제 SAP BI 솔루션과 연계를 하면 BI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좀 리포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AP 비즈니스 원에도 적용 대상이 되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그 연계하는 시스템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SAP가 아니더라도 원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시스템이면 다 연계를 시켜서 여기서 수익성 분석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다시 원천 데이터 시스템을 보내거나 분석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분석 리포트는 이제 쿼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건가요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 퍼가 가지고 있는 자체 분석 기능은 아까 보셨던 show 기능하고 그 다음에 analyze 기능입니다. 단순하게 테이블 형태로 필터링을 걸어서 어, 수익성 분석의 결과를 중간값을 이제 그 분석을 하는 뭐 기법 혹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뭐 SAP 백스나 이런 것처럼 가로축 세로축에 필요한 특성들을 가져다 놓고 이제 그 올랩 분석을 하는 정도의 기능들은 별도 이제 쿼리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보다 복잡한 형태의 이제 리포팅이 필요하면 이렇게 그 수익성 분석된 즉 배부된 결과들을 BI 리포트로 옮겨서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 R3 버전에도 설치가 가능한지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분석 솔루션은 이제 사이드카로 별도의 이제 서버를 구성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기반의 그 서버를 설치를 하고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서버를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한 다음에 뭐 이제 R3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수익성 분석하고 이제 다시 보내주는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음, 질문에 답을 안 하네. 현재 SAP CO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 SAP 하나 DB로 컨버전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뭐 CO 모듈을 뭐 SAP의 그 하나가 아닌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상의 그런 ERP 모듈에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은 어찌 됐건 이제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코스트 앤 레브뉴 올로케이션은 이제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 근간으로 이제 구동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가 좀 필요하게 되고 그 별도의 서버는 하나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 원천 시스템은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또 받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필요 없고 또 그게 어떤 거에도 크게 상관없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다른 방법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금일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나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제 SAP 담당 영업 대표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